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중계로 지금 국민들에게 다 방송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 세 번째인가 오늘 국방부 뭐 이쪽에 하는 모양인데 대통령은 그럽니다. 아, 이거 사람들이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실 참모들과 민주당 인사들은 조마조마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사고를 칠까, 무슨 또 말실수를 할까 하는 걸로 조마조마합니다. 저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업무를 할 경우에 그 관계기관 장들이 열심히 준비해 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부처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준비해 오는 효과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업무 보고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업무 보고를 받는 이 공무원들은요, 그 분야의 다 전문가들입니다. 다 몇십 년 동안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활동해왔던 분이에요. 그러면 업무 보고를 왜 받습니까? 대통령은 모든 걸 알지 못해요.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전 부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듣고 좀 궁금한 거에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업무 보고의 컨셉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대통령이 자기가 막 다 아는 것처럼 질문해요. 저보다 모르시네요. 좀 말이 좀 짧습니다. 뭐 깁니다. 왜 뭐 빙빙 돌아요. 뭐 이렇게 모멸감을 주거나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걸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보여주다 보니 국민들이 점점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라는 시각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이 뭐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 12일 날 인천국제공항 이학재 사장과 벌였던 논쟁이죠. $100짜리 책카피를 끼고 나가면 수만 달러도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에 어떤 논쟁을 벌였는지 잠깐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를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뭐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검색을 해갖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놓으세요? 자, 이 논쟁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거 내가 댓글을 보니까 이거 지금 업무가 관세청 업무가 아니라 공항공사 업무라는데 그러면서 자꾸 뒤에서 뭐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뭐 이렇게 비판해요. 자, 명확히 하겠습니다. 공항에는요, 공항공사가 있습니다. 공항공사는 여러분이 공항 가시면 검색 같은 거 하는 걸 기본적으로 공항공사가 하죠. 거기 관세청이 있습니다. 관세청은 주로 세금 같은 거, 물품 들어오는 거, 밀반출하는 거 이걸 적발하는 곳입니다. 국정원도 있습니다. 보안 문제를 담당하는 게 국정원이에요. 여러 기관들이 관세청에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소가 나와 있죠. 자, 각자의 업무가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항을 운영하는 것은 공항공사의 직원들이 운영을 하죠. 제일 숫자도 많습니다. 그러면 MOU를 맺습니다. MOU를 맺어서 협조를 하는 겁니다. 즉 엑스레이를 본다는 이런 것들은 다 공항공사 직원들이 하잖아요. 근데 외화 밀반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는 관세청 업무입니다. 관세청이 보도자료 내서 우리 이렇게 적발 많이 했어요 라는 보도자까지 다 안 했어요. 그건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건 기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자꾸 그것도 공항공사 업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관세청 사람들은 이제 뭐 말을 못하니까 그냥 뭐 쉬쉬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지금 공항공사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학재 사장은 그거의 법적 의무는 관세청이고 우리가 그냥 MOU를 맺어서 MOU라는 건 양해각서입니다. 이렇게 합시다라는 법적 구성력이 없어요. MOU라는 거는 그냥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법적 구성이 없다는 걸 지난 관세협상 속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거를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학재 사장이 야당 출신 인사라는 걸 이유로 계속 이제 불편한 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대통령이 또 아주 어제도 이학재 사장에 대해서 아주 좀 심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담당 사장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공무원들 항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공무원법에 지금 복종의 의무를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놔놓고 왜 자꾸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항명하라면서. 이것 또한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어제는 저희 언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유시민 씨가 쓰는 용어인데 마치 기존에 저희 같은 이런 신문사나 방송사를 재래식 언론, 꼭 들으니까 무슨 재래식 화장실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자기들은 수세식 화장실인가? 자, 재래식 언론이라고 좀 폄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그러던데 특정 언론들이 스크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럴 때는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 주는 것 아닌가. 필요하면 살짝 왜곡하고 이러면 국민들은 그것밖에 못 보니까 많이 휘둘렸다. 자,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근데 여러분, 언론이 왜 있겠습니까? 언론사가 왜 있겠어요? 세상에 벌어진 일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언론은 그 중에서 그 언론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일을 줄여서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언론이 하고 있고 그게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게이트키핑 역할이죠. 아젠다 세팅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사는. 즉 어떤 이슈를 우리가 좀 더 부각시킬 것인가. 어떤 이슈를 우리가 그냥 무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언론이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루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이라는 이런 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 언론의 창은 진보적인 창도 있고 보수적인 창도 있고 중도적인 창도 있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언론을 보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싫으신 모양이에요. 본인이 업무 보고하면 그거 다 봐야 된대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대요. 그거 자르면 안 된대요. 왜곡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럴 시간이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3시간 4시간 동안 그거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왜곡이 없대요. 근데 언론의 입장에서 요게 문제될 거다. 요게 재밌다. 딱 그러면 그걸 딱 포커싱해서 여러분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론사가 없어져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언론의 역할이라는 거는 편집하고 그런데 어떤 제목을 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언론의 역할을 지금 부정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저희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언론의 역할을 무시하고 이제 다 봐라. 다 보고 판단해라.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참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해서 이게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이재명 대통령은 세상에 하루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본인이 직접 가서 다 보나요? 다 봅니까? 유튜브 다 봐요? 아니잖아요. 본인도 언론을 통해서 보나요? 김어준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화일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재래식이니 뭐니 이렇게 폄하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어제는요, 그저께는 탈모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다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탈모 환자들 꽤 많으시긴 하죠. 근데 여러분, 건강보험이 왜 실시가 됐겠습니까? 1989년도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전국민 확대 실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건강보험이 처음부터 굉장히 문제예요. 오바마 케어 등등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죠. 그래서 미국 가서 여러분 감기 걸려서 병원 한번 가시면요. 제가 2000년도에 제가 미국 연수를 갔을 때 우리 애가 감기가 들어서 소아과를 갔는데 이 소아과 처음에 신청하기도 힘들고 감기 들려서 진단받고 비타민C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100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돈으로 10만 원 넘잖아요. 14만 원. 그게 건강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는요,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아주 잘 안 돼 있어서 병원 가는 걸 거의 꺼려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그동안 굉장히 흑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제가 알기로 한 50조 원 정도 금액이 쌓여 있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뭘 했습니까? 치매, 국가 이 보장제를 실시했죠. 그 다음에 MRI, CT, 여기에 의료보험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인실까지도 의료보험을 적용했어요. 당시에 실제로 이 MRI 하면서 MRI 엄청나게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건보료가 그때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됐어요. 흑자가. 그리고 코로나가 딱 오면서 결정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내년부터는 건보료가 적자입니다. 그런데 탈모 이거요. 요즘 꽤 많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탈모 이거 정치권이 잘만 해도 탈모 환자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정치만 잘만 해도 탈모 환자 많이 줄어들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 튕기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탈모 환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 수백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거를 원래 유전적 말고 원형 탈모라든지 병적인 탈모는 지금도 건강보험이 됩니다. 근데 유전적으로 이제 머리가 없다는 이런 분들은 그냥 하는 거죠. 물론 20대에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탈모약을 한 달치가 대략 한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년 하면은 꽤 그래도 비용이 들죠. 그러면 이거를 보험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로 보면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문제는 건강보험을 해버리면 확 늘어나잖아요. 거의 조 단위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직결된 사항입니다. 바로 이 정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거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후순위다. 왜냐하면 요즘 희귀암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고 희귀암에 대한 치료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암에 대한 약에 대한 치료약에 대한 건보료 적용. 어떤 분들은요, 이 암 새로운 거 정말 약효가 좋은데 뭐 한 번 먹는데 1,000만 원씩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먼저 적용돼야 될까요? 당연히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 있는 게 저는 우선 적용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비만, 그다음에 탈모 해주면 다 펑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보료 어떻게 분담을 해요? 올려야 돼요. 여러분 의료보험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의료보험 부담은 엄청나게 크시죠? 그거 더 올리는데 찬성하십니까?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참 어제 제일 저한 거는 대통령이 연명치료하는 거를 비용하도록 건보료, 연명치료 중단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참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으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연명치료, 저도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가량을 연명치료를 했습니다. 참 힘들죠. 가족들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자식된 입장에서 그거 어머니를 그냥 못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사실 수 있도록 자식들이 그런 해주고 하는 게 저는 인간적인 도리였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비용 부담이 많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가족들 간의 어떤 결단의 문제고.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연명치료하면 인센티브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글쎄 이게 생명에 대한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저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료 문제 등등 그래도 이런 문제는 진짜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불쑥불쑥 턱턱 던지듯이 해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해야죠. 그러면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안이죠. 더군다나 또 생중계되는 지금 업무보고에서 정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학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한의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시위를 벌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임치료 쪽도 한의 쪽에서 하는데 이게 과학적 검증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한의사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더군다나 환단고기 문제. 이건 뭐 위서로 다 증명된 문제를 오죽했으면 어제 역사학계에서 입장문을 발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하게 뭔가 검토해야 될 사안들을 불쑥불쑥 생중계를 통해서 던지고 논란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업무보고가 사람들을 완전히 갈라치기 하고 정책적인 이게 혼란만 주고 있는 거죠. 전 딱 보면서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들어와서 도어 스태핑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막 기자들하고 한마디 하고 이게 막
파문이 퍼지고 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막 벌어지고 하다가 그냥 싹 중단해 버렸잖아요. 저는 그거하고 비슷한 또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책은 본인이 다 안다고 또 이게 상대적인 이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마치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왜 저보다 몰라요? 왜 말이 짧습니까? 뭐 말이 기십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 하나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불쑥불쑥 저렇게 할 일이 아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